수열이라는 것부터 설명해 보죠. 수가 나열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시리즈. 시리즈 이거 맞니? 시리즈예요. 나열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리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쭉 나열되어 있는 거잖아. 같은 표현이에요. 수열입니다.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수가 나열되어 있대. 어떤 식으로 나열되어 있냐? 뭐 이렇게 나열되어 있나 보죠. 그다음 뭐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죠. 뭐 올 것 같아요? 올 거라고 예상을 하죠. 뭐 올 것 같아요? 예상 안 되죠. 내 번호거든. 수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수가 나열되어 있는 게 수열입니다. 규칙이 있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규칙 없는 거 해서 뭐 하게? 그렇죠? 그래서 규칙이 부여되어 있는 애들에 대해서 규칙 찾기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규칙 찾기예요. 일반적으로 규칙은 두 가지 위주로 다룹니다. 더하기 또는 곱하기. 더하기 1씩 하고 있죠? 곱하기 2씩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평소 생각의 습관 차이가 좀 벌어질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평소에 일종의 규칙 찾기, 그러니까 시계 하나하나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규칙 찾아가면서 이럴 것 같다라고 하는 추론을 많이 하던 사람들은 수열을 좀 편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지만 편하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 식 하나하나에 한 땀 한 땀 대입해가서 풀어왔다면 수열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압도적으로. 그렇죠. 이 단원의 내용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규칙 찾기예요. 규칙 찾기가 메인이고 규칙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문제를 빠르게 푸냐, 뭐 느리게 푸냐 이런 게 결정됩니다. 물론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공식화할 거야. 공식화하긴 할 겁니다만 그 공식대로 문제를 푸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즉 얘네들을 규칙을 이해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규칙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풀까? 뭐 이런 고민이라던가 이게 어떻게 나열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연습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 위에 입줄에 해당하는 것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설명을 좀 해보죠. 수열이라는 것한테 이제 이름을 좀 부여할게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이 있잖아. 하나하나를 각각을 우리가 항이라고 부르는 이름을 붙입니다. 항. 보통 다항식 이런 거 할 때 더하기 빼기로 묶여있는 애들을 항이라고 하기로 하는데 하나하나를 우리가 항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이때 이 항이라는 애에 대해서 서수를 붙일 겁니다. 순서를 붙일 건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여섯째 항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말이 길잖아요. 기호를 쓸 수 있겠죠. 기호는 보통 이 수열들의 대표격인 문자 알파벳 하나에 아래에다가 순서를 써요. A1, A2, A3, A4, A5, A6. 그리고 얘네들이 모인 수열을 우리가 여기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집합으로 표현을 하고요. 집합으로 표현하면서 이게 규칙이 있다면 일반화를 할 수 있잖아요. 일반화를 해서 제 n번째 항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n번째 항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수열이라면 첫 번째가 1, 두 번째가 2, 세 번째가 3이면 n번째는 n이겠죠. 그걸 우리가 an이라고 표현하고요. 다른 말로
일반항이라고 나타내며 이게 이 수열의 대표다라고 해서 AN이라고 표현합니다. 각각의 숫자들을 항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몇 번째 항이냐라고 이름을 붙여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제1항, 제2항, 제3항, 제-n항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거를 기호로 A1, A2, A3 이렇게 붙이기도 하며 뭉뚱그려서 집합 AN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게 수열이에요. 수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그 규칙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죠. 아까 했던 건데 맞죠? 아까 했던 건데 자 이거 어떻게 규칙으로 표현할까요? 이거 규칙 어떻게 표현할까요?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세 번째는 4, 네 번째는 마 8. 어떻게 표현할까요? 곱하기 마이너스 2. 아니 일반화를 해달라고. 일반항을 구해달라고. 좀 더 편하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하죠. 1 없앨게요. 첫 번째가 마이너스 2, 두 번째가 4, 세 번째가 마이너스 8, 네 번째가 16. 어떻게 표현할까요? 2, 4, 8, 16. 2의 거듭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야?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오잖아. 그치?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근데 물론 이게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건 어떨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올 것 같아요? 6분의 5가 오겠죠. 그럼 이건 뭐라고 일반 항을 쓸까요?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3, 네 번째 4면 분자는 A이겠죠. 그 분모는 뭐야? 더하기 1 했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이게 대수잖아. 그치? 공통수학 1, 2에서 되게 많은 식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식들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그 일반화를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문자 도입한 거 아니야? 중학교 들어오자마자 한 티씩 문자 도입한 거야. 근데 아직도 문자 쓰는 거 익숙하지 않다? 아, 그건 학년을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알았죠? 미리 익숙해지세요. 미리. 당장 내일 모레 이걸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렇죠? 미리 문자 쓰는 거에 익숙해지세요. 일반화하는 거에 익숙해지세요. 알았죠? 그런 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표현들이 익숙해지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말했다시피 더하기에 대한 거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하기 1씩 하고 있다고 했죠.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게 더하기를 일정한 수를 더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그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이름 붙입니다. 공차. 그리고 이 공차가 있는 수열이다라고 해서 똑같은 차이를 가진 수열, 이름하여 등차수열이라고 이름 붙여요. 등차수열이라는 건 어떤 첫 번째 항에서 공차, 디스턴스, 디퍼런스라고 할 것 같은데 차이, 이 d만큼씩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n-1번 더하면 n번째 항에 도착하겠죠. 맞아요? 첫 번째 항에서 d를 한 번 더하면 그게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에서 d를 두 번 더하면 세 번째 항. 첫 번째 항에서 d를 세 번 더하면 네 번째 항. a에서 d를 n-1번 더하면 n번째 항. an이 된다. 이게 등차수열입니다.
그래서 어떤 등차 수열 AN을 저렇게 쓸 수 있다면 우리가 AN-1, AN 플러스 1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죠. A 더하기 T의 N-2, A 더하기 T의 N-1, A 더하기 T의 N. 맞아요? 저 공식처럼 생긴 거에다 N-1, N 플러스 1 대입한 거잖아. 그치? 근데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AN 빼기 D, AN 더하기 D.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가운데 있는 건 이 둘의 합을, 이 둘 더하면 뭐야? 2AN이잖아.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건 둘의 합의 나누기 2다. 즉 A, B, C라는 애가 세 개가 등차 수열이라고 할 때 B는 A와 C의 합에다가 나누기 2한 값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뭐처럼 생겼어요? 평균이죠. 그렇죠? 평균입니다. 평균. A, B, C가 등차 수열이라면 B는 2분의 A 더하기 C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 있는 항이잖아.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등차 중항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더하기를 할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려고 합니다. 항상 대답하는 사람 한 명씩 있던데. 자,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죠? 항상 있던데. 얼마예요? 어떻게 알아? 그쵸. 첫 번째랑 마지막, 두 번째랑 마지막 두 번째. 얘네들 다 더하면 101씩 있잖아. 그치? 그래서 101이 50세트 있다. 50짝꿍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5050이라고 했죠. 잘 말했어요. 네, 1부터 100까지 이거 1씩 늘어나죠.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의 합도 똑같이 합니다. 어떤 등차 수열 A, 1부터 AN이 있다고 합시다. A 더하기 T, A 더하기 ED. 나아가서 A 더하기 T의 N-2, A 더하기 T의 N-1이라는 게 있을 때 얘네들을 다 더하는 것은 이 둘을 더했을 때 모든 합들이 똑같으므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2A 더하기 T의 N-1 나누기 2 곱하기 개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할게요. 뭐냐면 결국 지금 한 짓이 첫 번째랑 마지막 더한 거잖아. 말 그대로 그렇게 쓸게요.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첫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개수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왼편에다가 써보자. 내용 자체는 별게 없어요. 근데 이게 규칙 찾기이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하는데 그 규칙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연습을 좀 해보자는 거죠. 등차 수열 AN은 A 더하기 D의 N-1를 이야기하고 얘가 공차, 얘가 첫 항입니다. 첫 항, 첫째 항 이렇게 이름 붙이죠. 만약 A, B, C가 등차 수열이라면 B라는 것이 2분의 A 더하기 C라고 써지면서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다. 등차 중항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 첫 항 더하기
막형 나누기 2 곱하기 개수.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문제 풀면서 다루어 보죠. (924번부터) 보겠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 수열이 있는데 여기서 홀수 번째를 택한대요. 홀수 번째 누구예요? 1, 3, 5, 7, 9.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홀수 번째를 한대요. 1, 5, 9, 13, 17. 또 홀수 번째를 한대요. 아씨 귀찮아 라고 하면서 봤더니 문제에서 뭐 한대요? 이 짓을 7번 한대요. 한 번 한 거고요. 2번 한 거고요. 2번 했는데 이걸 7번 해서 우리가 3번장을 구해달래요. 7번 해도 되겠지. 해도 되는데 규칙을 찾아보자는 거야. 규칙을 찾아보자. 이거 차이 얼만큼이에요? 2씩 나죠? 이게 차이 얼만큼씩 나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차이가 얼만큼 날 것 같아요? 8이죠. 1, 9 이렇게 오니까 맞죠? 그럼 이거 규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듭제곱하고 있죠. 그럼 7번째 왔을 때는 1 다음에 누가 와야 돼요? 2에 7제곱을 더한 값. 그래서 129. 또 2에 7제곱을 더한 값. 257. 이렇게 답이 됩니다. 질문 있어요? 지수로가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거듭제곱 좀 외워라. 맞죠? 2의 10제곱 정도까지는 외워라. 3의 6제곱 정도까지도 외워라. 4, 5, 6의 4제곱 정도까지도 외워라. 자주 나오니까. 자주 나올 겁니다. 등차 수열은 그래서 이거 보면은 뭔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게 n이 변수잖아, 그치? n이 변수고 얘랑 얘는 고정된 거잖아. 그래서 얘는 대략적으로 1차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첫 항이 a고 두 번째 항이 a 더하기 막항이 a 더하기 d n-1을 곱하기 n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n에 대한 2차식이라서 대략적으로 2차 함수와 닮습니다. 같진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숫자, 그러니까 몇 번째라는 멘트 때문에 자연수밖에 못 대입하거든. 그래서 함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함수는 맞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입니다. 얘네는 n밖에, 자연수밖에 못 대입해요. 음수, 0은 대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1차 함수, 2차 함수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죠. 1차 함수는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려져요? 직선 형태, 그쵸? 그러니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러니까 기본이죠. 즉, 증감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등차 수열의 양상이에요. 문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차가 0보다 크다. 무슨 말이에요? 증가하고 있겠죠. 더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 그럼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A6과 A8을 더한 게 0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6번째 항이랑 8번째 항을 더한 게 0이래. 뭔 생각이 들어요? 난 이런 생각이 들어. 왜 가운데가 빠져 있지? A6, A7, A8 이게 3개 연속인 거 아니야? A7 왜 빠져 있어? 아, 중항 합은 가운데 거의 2배. A7이 0입니다. 이해가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절대값 A6 더 이거는 절대값 A7 더하기 2라고 했는데 너무 깔끔하죠? A7 얼마라고? 0이죠.
그럼 A6 얼마예요? 절대값이 2래.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저거 2야, 마이너스 2야? 그쵸. 막 2라고 나와야 돼요. 반드시. 왜?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하고 있는데 7번째에서 0이라면 그럼 그 전거에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A6은 마이너스 2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야? A6은 2인데 A7이 0이래. 뭘 얻어요? 그쵸. 공차는 2구나. 자, 그럼 A3은 어떻게 구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아, A6이 마이너스 2고. 여기다 쓰자. A7은 0이다. 그래서 D가 2니까 D에다 2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10. 그럼 A3은 A 더하기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잠깐만. 아니죠. 이게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얘 마이너스 8.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틀린 표현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걸 통해서 얘를 구했잖아. 그럼 A3은 뭐예요? A7에서 공차를 4번 뺀 거죠. 그렇죠? A 세 번째는 7번째에서 4번째 전 아니야? 4번째 전이잖아. 뭐하러 첫 번째 항을 뭐하러 그래? 이미 이 A7이 일종의 첫 번째로서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쵸? 작은 차이예요. 작은 차이입니다. 뭐 대단히 오래 걸리지도 않죠. 하지만 이런 생각의 습관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렇죠. 이거부터 구한다는 거는 사실 내면에 뭐가 있냐? 아, 반드시 난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서 저 공식에 대입할 거야. 이건 규칙을 생각하는 게 아니지. 공식을 생각하는 거지. 규칙을 이해했다면 아, 이게 어차피 더하기 이루어져고 내가 가운데 알았으면 그 전 찾으면 되겠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쌓아가야 돼요. 그런 생각을 쌓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지금은 머리를 고생시키더라도 몸을 편하게 하는 거, 기본적인 방향은 그거라고 계속 말해요. 932번 보겠습니다. AN이라는 게 지금 EN들의 모임이래요. 그래서 그냥 쓸게요. 2, 4, 6, 8, 10. 기본적으로 수열이 의미하는 집합은 무한집합입니다. 자연수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3n 더하기 1이라 해서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교집합 A라고 되어 있네. 그냥 AN이 아니라. 교집합을 우리가 쓰면은 뭐예요? 4, 10, 16. 규칙 보여요? 어떤 규칙이에요? 60. 왜 60 더해질까요? 20 더해지고 30 더해지니까 최소 공배수만큼 더해지겠죠. 그래서 이 CN이라는 것은 6n 빼기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가요? 내가 원하는 건 얘가 언제 처음으로 세 자릿수 이상, 즉 100 이상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n은 얼마? 17 이상. 이렇게 하면 됩니다. (935번) 조용히 하죠. 4와 16과 40은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그쵸?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다가 n개의 숫자를 넣었어요. 여기다는 n개의 숫자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총 m 더하기 n 더하기 3개의 숫자를 만들었더니 얘가 등차 수열이래.
그래서 그러면서 m과 n의 관계식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뭔 말이지? 이게 등차 수열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차이가 전부 다 뭐라는 거야? 다 d라는 거예요. 즉 4에서 d를 한 번 더한 게 A1, 4에서 d를 두 번 더한 게 A2. 야 그럼 묻자. 16은 4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죠? 몇 번 더한 거예요? 몇 번 더한 거예요? 그렇죠. m 더하기 1번 더한 거예요. 한 번 더한 게 A1, 두 번 더한 게 A2, 세 번 더한 게 A3. m번 더한 게 AM이고요. 거기서 한 번 더 더한 거니까 m 더하기 1번 더한 겁니다. 그럼 16, 이 40은 16에서 d를 몇 번 더한 거예요? 몇 번 더한 거예요? 맞아요. 동일하죠. n 더하기 1이죠. 자, 그럼 질문합시다. 이거 어떻게 연립하죠? 둘이 연립해서 m과 n의 관계식 구해달래. 어떻게 연립해요? 연립해야지 뭔가 관계식이 나올 거 아니야? 어떻게 연립해요? 자주 주장했어요. 앞에서부터 계속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잘 안 쓰는데 이제는 연립할 때 어떤 걸 쓰자. 뒤에 m 더하기 1은 12고요. 뒤에 n 더하기 1은 23입니다. 그래서 둘을 나눠주면요. n 더하기 1분의 m 더하기 1이 2분의 1이라 2m 더하기 1은 n이라고 정리가 되죠. 답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렇죠? 연립을 할 때 더하기 빼기 아니더라도 우리가 나누기 쓸 수 있다. 그런 생각까지 해주면 되겠어요. (940번) A, B, 14, 6, C, D, 2, 0, F가 있대요. 자, 문제에서 얘네들이 전부 다 등차수열이래요. 가로도 세로도 대각선은 말 없고요. 가로 세로가 저렇게 그 등차수열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A 더하기 B 빼기 D 빼기 F를 구해달랍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얘네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 둘 더해서 이 둘 빼달라는 거죠. 어떻게 구해요? 등차수열이라는 것밖에 모르는데 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세 개죠. 그럼 뭐예요? 2b는 a 더하기 14 이렇게 세 개를 보면 2d는 f 더하기 1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둘을 뺐을 때 b-d가 a 빼기 f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기랑 여기를 보면요. 이 c는 b 더하기 0이고요. 똑같이 이 c는 d 더하기 6이라서 이 둘을 빼면 0은
B-D-6이 됩니다. 즉 A 더하기 B-D-F는 A-F가 있고 B-D가 있어서 이거 3 곱하기 B-D거든. 그렇죠? B-D가 6이니까 18 이렇게 됩니다. 자, 이어서 944번. 어느 직류 면체의 밑면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가 등차수를 이룬답니다.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가 등차수래요. 자, 그래서 세 개가 등차수이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쓰냐? 이 방법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애를 A라고 할 때 A-D, A+D 이런 식으로. 누가 길고 짧은지 모르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하나가 A면 걔를 기준으로 더하기 빼기 D씩 하면 등차수열이 되잖아요. 그렇죠? 모서리 길이합은 모서리는 각각의 가로, 세로 높이가 몇 개씩 있어요? 4개씩 있죠? 더하면 3A고요. 그게 84래요. 오케이. A7. 한 번에 나오죠. 건널비는 이게 A가 7이니까 A 곱하기 A 더하기지. 얘가 A 곱하기 A 마이너스 D. 얘가 7 플러스 D, 7 마이너스 D. 얘가 2개씩 있는 거죠. 그렇죠? 2개씩 있는 거죠. 건널비는. 그럼 얘가 147 마이너스 D제곱만 남는데 그거의 2배가 244랍니다. 즉 147 마이너스 D제곱은 122가 되고요. D라는 애가 5라는 것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서 112 아니야? 168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자, 이어서 950번 보겠습니다. 등차수열의 합은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라고 우리가 말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첫 항과 막항 그리고 몇 개인지 찾으면 합은 금방 구해요. 문제에서 말했습니다. AN이 등차인데 A1은 50이고 A12, 23이랍니다.
A1은 뭐 말 그대로 A고요. A10은 뭐예요? 첫항 더하기 9D죠. 그럼 우리가 첫항이 50이니까 D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얻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절대값 A1, 절대값 A2, 절대값 A 30의 값을 구해달래요. 뭔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50) 47, 44 더하다 보면 그래서 나열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 절대값이 나왔잖아. 절대값은 뭐 하는 애야? 절대값의 의도가 뭐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로 붙이는 애야. 플러스는 건들지 않고요. 마이너스인 음수인 애한테 마이너스를 붙이는 애라고. 그럼 내가 이 절대값을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부터 마이너스인지를 따져야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작아지고 있는 애야. 작아지고 있어. 50, 47, 44, 41. 어느 순간 0보다 작아질 거고 걔부터는 다 0보다 작겠지. 그럼 걔부터는 다 마이너스가 붙겠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하는데 언제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인식해줘야 돼요. 그래서 D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통해서 A는 53 마이너스 3n인데 뭐 대입하면 처음으로 음수 떠요? 18. 그래서 A1부터 A17까지는 그냥 그대로 더하면 되는데 A18부터 A30까지는 어떻게 해라? 마이너스를 붙여라.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자, 첫항 50, 막항 17 대입하면 2, 나누기 2 곱하기 개수 빼기 18 대입하면 마이너스 1, 30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나누기 2 곱하기 개수 몇 개? 13개. 이렇게 됩니다. (26) 곱하기 17 더하기 14 곱하기 13이 되고요. 그럼 이게 13 곱하기 34 37이네. 19죠? 53이고요. 그래서 689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몇 번까지예요? 유형 12. 네. 카메라에만 걸리지 말래요. 그냥 거기 일어나서 하면 되잖아. 네. 와, 당당하게 지나가네. 초점 나갈까봐 그런 거였어. 괜찮으면 보는 사람 손해 보이지 뭐. 자, 얘가 끊기가 좀 애매해요. 끊기가 애매해서 끊을 수 있는 데가 저거밖에 없습니다. 유형 12. 왜냐면 이거 다 수열의 등차 수열 합에 대한 거라서 끊기가 애매하네요. 953번 보겠습니다. 숙제가 평소보다 좀 많을 수 있는데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적은 날도 있으니까. 자, 10부터 마이너스 24까지가 등차 수열이래요. 근데 A1부터 AN까지가 마이너스 91이래. 이거 어떻게 구할까? 얘가 등차잖아, 그치? 원하는 건 A1, A2, AN이죠. 맞아요?
간단해요. 첫항 더하기 막항 나누기 2 곱하기 개수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A1 더하기 AN이랑 10 더하기 마이너스 24가 똑같겠지. 이게 등차수열의 합의 원리잖아. 그쵸? 그래서 끝났어요. 마이너스 7 n이 마이너스 91이고요. 그래서 n은 13입니다. 너무 쉽죠? 등차수열의 합이 단순히 a 더하기 a 더하기 d의 n 마이너스 1 곱하기 나누기 2 곱하기 n 이게 아니라 첫항 더하기 막항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규칙에 익숙해지라고. 왜 얘가 똑같은지 그걸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이 양 사이드에서부터 접혀오는 이 쌍들이 다 합이 같은 거라서 A1과 AN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건 10 더하기 마이너스 14랑 동일할 테니까. 그러한 생각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 남았다. 4개 후딱 하고선 뭐 나머지 시간은 문제 좀 풀까요? (958번) 첫항이 1이고 공차가 4분의 1인 등차수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를 A1부터 AN까지 더한 걸 SN이래요. 그럼 SN은 뭐냐면 2분의 첫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를 한 애죠. 쓰면 8분의 n 더하기 7 곱하기 n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렇죠? 잠깐 네. 이때 S5라는 애는 여기다 5를 대입하니까 8분의 11 곱하기 5고요. Sn 더하기 3이라는 건 8분의 여기에다 n 더하기 3 대입하면 되죠. n 더하기 3 곱하기 n 더하기 10. 그리고 S2n은 8분의 2n 대입하면 됩니다. 2n 곱하기 2n 더하기 7.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 세 개가 등차수열이래요. 근데 세 수가 등차수열이면 계속 말해요. 등차 중앙 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거의 2배가 얘가 다른 둘의 합과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88 날리고요. 전개하면요. 2n제곱 더하기 26n 더하기 60은 4n제곱 더하기 14n 더하기 55라서 넘기면 2n제곱 마이너스 8n 빼기 9가 S5가 12 곱하기 5 아니에요? 맞아요. 땡큐. 뭔가 이상하다 했어. 60 여기가 60 돼서 네 깔끔해졌네요. 그래서 n은 4 이렇게 됩니다. 틀렸죠? 젠장. 왜 틀렸냐 했더니 빼기를 잘못했어요. 이게 10인데 내가 8이라고 썼네. 그래서 n은 6 이렇게 됩니다. 이어서 963번 보도록 해볼게요.
첫째 항이 112,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 AN에 대해서 이게 뭔 말이냐? S8이 다른 애보다 크대요. S8이 다른 애보다 크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를 예시를 들어보죠. 내가 얼마 전에 카지노에 갔어. 예를 드는 거예요. 첫째 날 슬롯을 돌렸어. 50만 원을 벌었네. 하루만 50만 원 벌었어. 나이스. 두 번째 날 갔어요. 슬롯 돌렸어. 3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쵸? 오케이? 좀 줄어들었지만 뭐 아직도 벌고 있잖아? 그쵸? 세 번째 날 또 갔어요. 좀 늦게 땄으니까 한 번 더 갔어. 이 따고 읽고 그걸 반복하다 10만 원밖에 못 벌었어. 좀 줄었네. 그럼 어떤 걱정이 들어요? 이러다가 잃고 오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수 있잖아. 하지만 타짜에 나온 명언이 있죠. 도박은 파도다.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해요. 했더니 드디어 마이너스 찍었어. 하지만 나 여태까지 얼마 벌었어? 그러면 뭐 10만 원 잃어도 아직 얼마 이득이야? 그래서 또 다음날 가요. 얼마 벌어? 얼마가 될 것 같아? 이 양상대로 마이너스 30을 찍어요.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50을 찍고 어떻게 돼요? 본전이 된 거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 이제? 이거 다 잃었다. 다시 초심. 오케이.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70 찍고 이제 빚쟁이 되는 거죠. 그쵸? 이해가요? 도박쟁이 루트들입니다. 알았죠? 도박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왜냐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지하실 밑엔, 1층 밑엔 지하실이 있고요. 지하실 밑에는 더 큰 어둠이 존재하는 거죠. 자, 나 어디에서 그만뒀어야 돼? 10까지 맞지? 여기까지 해서 그만둬서 딱 90만 원 벗고 빵 하면 되죠. 맞아요? 등차 수열의 합이죠. 최대가 왜 등장해요? 마이너스를 더하는 건 사실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죠. 등차 수열이라는 게 일종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증가 또는 감소. 그렇기 때문에 감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음수가 찍히고 음수를 더하는 건 결국 마이너스를 더하는 것, 즉 빼는 게 되니까 실제로 값이 작아집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플러스까지 더하는 게 최대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저 말 S8, A1부터 A8까지 더한 S8이 다른 애들보다 크다라는 말은 뭐라고 해석하냐? A8까지는 0보다 크더라. 근데 A9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최대라는 멘트가 나온 이유 뭐라고? 버는 게 줄어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이너스를 찍는다고. 근데 마이너스를 더하는 건 빼는 거라고. 줄어든다는 거죠. 오케이? 끝났어요? A8은 뭐예요? 112 더하기 7D. A9는 뭐예요? 112 더하기 8D. 그래서 원하는 건 D라는 애가 마이너스 7분의 110이 얼마? 마이너스 16과 마이너스 8분의 110이 얼마? 마이너스 14, 4이라는 거죠. 누구야?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5가 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정수 블라블라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 대입하는 거예요. 저 대입하는 겁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두 문제만 더 하고 끝냅시다. 967번. 하나 더 하면 더 좋긴 한데 그거는 뭐 미루죠.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것 뭐라고 써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것. 3, 7, 10 이런 애들이죠. 맞아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놈 누구예요?
2, 7, 2부터 시작이야. 알았죠? 2 나누기 5 하면 얼마야? 몫이 0이고 나머지가 2죠. 오케이?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AN이라고 했나 봐요. 그쵸? 누구예요? 7. 그 다음 누구야? 7 다음에 누구야? 누구냐니까 아까 했잖아. 4씩 늘어나고 5씩 늘어나면 최소 공배수 더하는 거라고. 오케이? 20 n-1이 AN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내가 원하는 게 A1부터 A10까지 더하는 거예요. A1, A10 나누기 2 곱하기 개수. 이게 합이죠. 이해가요? 더하면 됩니다. 194, 1940, 970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972번 봅시다. 자, 두 직선이 있고요. 그 직선 사이에 있는 여기 길이 6인 놈, 10인 놈이 있대요. 얘를 6과 10 사이를 10 등분했대. 그래서 슉슉슉 이렇게 했답니다. Q1, Q2, Q3, Q10, Q9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대요. 그랬을 때 이 길이는 등차 수열이 됩니다. 왜? 이게 왜 등차 수열이 돼요? 직선과 직선 간의 관계니까 1차 함수잖아.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해도 돼요. 뭐냐면 이게 원래 원론적으로는 1차 함수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거죠. 얘랑 평행하게 선을 그리면 여기 다 수직이 되죠. 그쵸? 이거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길이가 같다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랑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몇 대면? 1대 2죠. 여기가 D면 여기가 2D가 됩니다. 여기 3D 되겠죠. 맞아요? 등차수열이요. 여기는 똑같잖아. 그래요? 그래서 이 길이들이 등차수열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이 선분들의 길이의 합은 뭐의 합?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P2, Q2부터 P9, Q9까지의 합을 구해달래. 어떻게 구하면 돼요?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이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만 구하고 더하기 한 다음 나누기 2하고 곱하기 개수 몇 개? 8개 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어차피 이 둘 더하는 거나 이 둘 더하는 거나 똑같겠지. 등차수열이라며. 그쵸? 그래서 64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